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날씨가 참 좋죠. 근데 주식이 폭락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은 어두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국제유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렇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한 종목의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책임이고 몫입니다.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회원가입하여 다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 연 회원가입비를 50만원을 선정했으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유가가 대폭락을 했죠. 그죠? 10% 가까이 1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국제유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국제유가를 제가 1년 동안 지켜보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 근접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목은 국제유가 폭락 이유와 하늘이 준 기회를 잡아야 할 주식 투자자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뉴욕 그래서 WTI 서부 텍사스유죠. 그죠? 미국 겁니다.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작년 10월 초까지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50달러 선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작년 12월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타결과 더불어 올해 1월 초 불거진 이란발 위기가 빠르게 진정되면서 WTI 가격은 1월 6일 배럴당 63.04달러까지 올랐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 실마리를 잡으면서 1단계 무역 협상 타기를 하고 중국이 미국의 원유를 수입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래가지고 국제 유가가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63달러가 올랐는데 지금 오한폐렴 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다시 유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6일 현재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 대비 배럴당 10.1%, 4.62달러가 미끄러진 41.28달러의 장을 마감했다. 지난 2014년 11월 28일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낙폭으로 2016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페크 플러스가 3월 6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감산 합의에서 러시아가 끝내 반대하면서 국제유가가 10% 넘게 대폭락하게 된 것이다. 지금 유가가 떨어져 가지고 오페크가 지금 210만 배럴을 추가 감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추가로 더 감산을 하자고 하니까 러시아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반대가 되니 그게 파기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 1년 동안 유가는 50달러에서 60달러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42달러는 엄청나게 저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향후 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오페크 회원국과 비회원국은 올해 2분기 하루 평균 150만 배를 추가로 감산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비회원국의 대표격인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달 말 종료되는 현재 오페크 플러스의 기존 감축량에 대한 기간 연장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페크가 있고 비오페크 회원 국가들이 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요새는 오페크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페크 플러스가 지금 하루에 210만 배를 감축하고 있는데 추가로 감축하자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반대를 한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 방송은 현 감산 규모가 원래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되겠지만 이후 연장이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추가 감산은 지금 못한다고 했고 러시아가. 그리고 지금 하루에 210만 배를 감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장이 될지도 불투명하다 이 말입니다. 일각에선 추가 감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WTI 기준으로 배럴당 40달러 선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많다. 이미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평균 200만 배를 안팎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 상태다. 지금 중국이 세계 최대의 그 석유 소비국인데 중국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금 200만 배럴 정도가 줄 거라고 하는 거야.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주니까 그 WTI 배럴당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전문가를 인용해 최소 100만 배럴 추가 감산에 이르지 않는다면 WTI 가격 배럴당 30달러대 후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라이스터드 에너지 책임자는 100만 배럴 이상 감산하지 않으면 WTI 원유 가격이 3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원유가 WTI 원유 적정 가격이 배럴당 55달러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55달러에서 지금 42달러까지 추락했는데 CNBC 방송에서는 30달러 후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러고 에너지 책임자인 라이스 터더 이 사람은 3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아주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유 기업들이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60달러 안팎이다. 무디스는 미국 셰일 기업들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60달러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권가에서는 그간 꾸준한 기술 투자를 이어온 미국의 현재 신규 유정 기준 손익분기점은 40달러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디스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60달러니까 주가가 추가로 떨어지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권 전문가들은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일부 정권 전문가들은 40달러 선이 손익분기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판단이 애매해가지고 계속 또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 댈러스 연준이 발표하는 손익분기점 평균입니다. 손익분기점 평균이 배럴당 50달러를 보고 있다. 댈러스 연준이죠, 그죠? 댈러스 연준이 공식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신빙성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손익분기점 평균치를 배럴당 50달러로 생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도 잠복해 있다. 미국 셰일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자금줄이 마르고 있었다. 이 와중에 860억 달러 규모의 채무 만기도 돌아오고 있다. 103조 규모입니다. 국제신용평가에서 무디스는 19일 보고서를 내고 미국 셰일 업계가 올해부터 2024년 사이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860억 달러 수준인데 이 가운데 60% 이상이 상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니까 860억 달러 중에 60% 이상이면 엄청나죠, 그죠? 거의 500억 달러 가까이가 상환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셰일가스 업체들이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업체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보면서 계속 지금 오일을 생산하고 있는데 부도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해주지 않겠죠. 신규로 대출해지지 않으면 다 부도난다 이 말입니다. 이 기간 도산하는 셰일 기업이 많을 것이라는 의미이며 회사채 만기 도래는 2020년 절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채 만기가 2020년 2년에 가장 절정에 이를 때 가장 도산하는 기업도 많을 거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셰일 석유는 또 다른 난간에 봉착했다. 셰일 석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월가 투자 기업들이 전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두려움에 셰일 석유 리스크를 줄이면서다. 그래서 지금 셰일 가스만 파면 떼부자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 투자 기업들이 엄청나게 셰일가스 업체들에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대출해 줬고. 근데 지금 유가가 최소한 60달러 이상이 돼야 되는데 50달러 선에 머물고 지금은 42달러 돼가지고 지금 부도나기 일부 직전입니다. 셰일가스 업체들이. 그래서 유가가 마냥 떨어질 수만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셰일 석유 생산량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세상을 놀래켰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미국 원유 생산량은 2018년 하루 1096만 배럴의 기록을 달성했다. 그중 약 650만 배럴의 원유가 셰일 광구에서 나왔다. 대부분 페르미안 분지의 웨스트 텍사스 지역에서 생산됐다. 하지만 생산량 정대량이 크게 둔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셰일 석유 업계가 죽음의 나선형에 휘말렸다고 보기도 한다. 지금 유가도 폭락해서 채산성이 나빠지고 있죠. 그리고 셰일 가스는 초기의 생산량보다 점점 주는가 봐요. 그래서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한 7시간, 8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새벽 3시부터 눈이 떠져가지고 여기에서 고민하다가 방송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3개 올려가지고 오늘은 그만하고 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유가에 대해서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생각하고 정리하고 또 졸리면 자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가 또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7, 8시간 준비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그래서 좀 투자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8년 말이 성장률이 정점이었다. 당시에는 미국 셰일 석유는 연간 180만 배럴씩 하루 생산량이 늘었다. 에너지 정보업체 라이스타드 에너지에 따르면 올 4분기엔 생산 정대량이 그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017년, 18년 생산이 급격히 확대됐다. 하지만 셰일 광구의 경우는 개발 초기 많은 양의 셰일 석유를 뽑아 올릴 수 있지만 그 이후 생산량이 급감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셰일 오일이 많이 나오지만 그 이후는 생산이 급감한대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 중반에 머무르면서 대부분의 중소규모 셰일 기업들은 손실을 보며 석유를 뽑아올리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셰일 석유 업체의 파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최근 페르미안 분지의 최대 기업 중 한 곳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의 CEO 스캇 셰필드는 셰일 석유를 생산하는 양질의 지역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이른바 스위트 스팟으로 추출병이 낮아 수익성이 큰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셰일 가스를 많이 지금 시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는 양질의 곳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윌리엄 앵달에 따르면 향후 작은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미국 셰일 석유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 이에 따른 미국 전체 석유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윌리엄 앵달이 전망하기에 그 미국 셰일 석유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본 조달이 쉽고 저렴하여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조건에서 셰일 석유의 전성기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 S&P 글로벌 플랫폼은 셰일 잠재력이 업계 전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앵달은 투자가 감소하면서 미국 셰일 석유가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몇 년 전 국제 유가 침체를 고통받아야 할 때 셰일 사업자들은 각종 장비를 묵혀두고 잠깐 사업을 고려했던 것에 비해 요즘엔 상당수 사업자가 값비싼 장비를 부품별로 해체해 팔거나 아예 고철로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지금은 대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막 그냥 고철을 팔아버리고 있다 그러죠. 자, 결론은 시간 관계상 2부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